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 개혁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핵심입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누실 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을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용기를 내어주셨군요. 이용우 의원님 오랜만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청라국제도시 검안경서 연희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서구 이용원입니다. 나와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스트 장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죠. 이게 수법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본 수법이라서 저는 김규현 변호사님이 처음에 그 얘기를 안 믿었다는 게 오히려 더 아, 놀라운데 그게 놀라워. 이 수법입니다. 그 어떤 범죄 피의자를 계속 수십 번에서 100번씩 불러요. 그러니까. 예. 검사 방에. 네. 그럼 검사 방에서 연어를 줬다는 게 예? 연어를 줬다는 게 아, 술이랑 연어가 들어갔다는 게. 왜냐면 제가 제가 줬던 최대한은 초코파이였거든요. 제가 ISD 홀딩스 사건에서 이게 1조 원대 사기 사건입니다.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하는 거. 예. 요거 이제 주범까지는 다 봤는데 범죄 수익은 거의 환수가 안 됐어요. 아. 근데 김영일 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ISD 홀딩스 김성훈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랑 친한 구치소 동기가 김영일 검사 방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기랑 역시 같이 그 교도소 구치소 동기였다가 나간 범죄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 홍콩 HSBC 법인에서 200개 꺼낼 거니까 그걸로 한 소리 인수해. 김영일 검사실 방에서 딱 걸렸어요. 그 녹음판이 나와서 녹음판이 딱 걸렸는데 김영일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걸렸잖아. 걸렸잖아. 견체. 견체. 그게 검찰입니다. 아. 이게 검찰이에요. 이걸 검사님이 모른다는 게 저는 더 충격. 이건 사실은 영화 이게 많은 일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봉주 기자님이나 제가 취재하는 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취재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골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견책이니까 되는 그게 일이 검찰 없잖아요.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최소한 6명의 생각은 같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아, 당연하죠. 그런데 네. 이번 검찰 개혁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거는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본격적인 이슈를 다루기 앞서서 뭐 뉴스 차원에서 요거 잠깐 단신으로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무총리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정부 입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곳에 자문위원장이 음. 있습니다. 박찬훈이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이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의를 표했네요. 예. 근데 사의를 표하면서 언론 공지를 남겼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위원장직에서 어제 사의를 했고요. 언론 공지 내용을 보면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안 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권 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보안 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기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이 뭐 이슈로 떠오른 건 아닌데 원래 존재했던 예. 뭐 이슈긴 하지만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이유로 삼아가지고 사퇴한 것도 좀 생뚱맞긴 하고 예. 개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 언제나 나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이제 말하자면 네. 그
박 교수님에 따르면 네. 이제 감정적 인사로 취급될 아니, 수도 매번 있는 그래.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당에서 검찰개혁 특위들도 하고 우리 김 변호사님도 같이 하고 여러분들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이런 류의 주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검찰을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항상 해, 항상. 좀 어. 사실 이제 속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겁니다. 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경험치라든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감정적 이런 접근이다라고 이제 치부돼 버리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허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인상이 좀 일부 비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일반화시켜 가지고 딱 규정해 버리면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박 교수님은 어쨌든 자문위원장으로서 중수청법과 공수청법 설계 전반 과정에서의 자문 책임을 뭐 다 했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보안수사권 논의에 앞둔 마당에 이렇게 좀 사퇴를 하는 게 네. 그러면 기간의 논의 과정에서는 어쨌든 역할들을 또 다 하셨는데 좀 이런 아쉬움도 좀 한편으로 있긴 합니다. 네. 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조직법이어서 보안수사권이 전면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보안수사권을 뭐 줘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정권 송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아마 추진단에서 뭐 성안을 하게 될 해야겠죠. 건데 그거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위원장을 맡으면 네. 예, 약간 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차원에서 사퇴한 게 아닌가라고는 네, 네. 추측은 되고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감정적인 뭐 그런 거는 지금 어느 쪽을 주장하든 간에 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감정 섞인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양쪽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다가 아니라 친검찰이다. 아, 뭐 그런 라는 또 이렇게 예. 예, 또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바람직하진 않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아이고 또 소신 있게 오늘 말을 하게 발언하게 불러주셔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용우 의원님이 나오시면 저희 상사께서 상사? 오셔가지고 왜? 예, 저는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아, 이용우 위원장은 위원장님이시고 아니 저희 근데 두 상사. 분이 생각이 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상사를 모셔다 놓고 네. 이러니까 아,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 아니 길긴 길다. 그냥 반대로 저의 좀 이틀막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밌는 그냥 개그를 한번 좀 해서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게 더 어려워. 죄송합니다. 김규현은 그 불가능의 영역이야. 그냥 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예, 대로 예, 예. 조금 뭐 여유 있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정부 입법안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뭐 저희 출연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뭐, 예, 정부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입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그중에 극단적인 게 정부안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게 악이다. 검찰개혁 검찰을- 오히려 후퇴됐다. 검찰이 후퇴된다. 검찰이 강화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요. 네. 정부안이 완벽한 안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개혁안이나 이런 더 후퇴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 진전된 법안은 이건 맞다. 진전된 것이고 개혁안이 아니다. 자, 그럼 예. 진전된 라는 근거를 것인데 좀 한번 그래서 제시해 정부안에 주시죠.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요. 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일단 수사 기소 분리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유, 네. 이제 그렇죠. 지겹지. 근데 여기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수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계속 쭉 하죠. 네. 그 수사가 끝나면 뭐해요? 얘를 재판으로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그 예. 기소와 불기소잖아요. 기소와 불기소가 돼야지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종결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게 왜 분리해야 됐느냐? 과거에는 검찰들이 수사 개시도 하고 자기가 기소 불기소도 하니까 수사 종결도 해. 지 맘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지 맘대로 수사를 끝내. 이걸로 이용해 가지고 표적 수사를 벌이고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해 가지고 별건 수사 벌이면서 막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예. 악행을 벌였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과 종결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즉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 불기소를 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 안은요. 일단적으로 정부가 천명한 것이 수사의 개시 권한, 인지 수사 권한 이거는 100% 삭제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좀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별건 수사도 100% 차단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경찰이 해온 거에서 조금 뭐 보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는 보완 수사권인데 그건 나중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예. 적어도 역대 어떤 정부도 이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달성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개시권을 100% 폐지한 것만으로도 저는 검찰 개혁을 100점 중에 거의 90점, 95점은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진전된 건데 왜 후퇴했다고 어떤 정부나 얘기하느냐. 단체의 개혁안보다도 진보된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나머지 이제 5%나 10%에 해당하는 무슨 뭐 통보 조항이라든가 이첩 요구권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러한 작은 조항들,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들을 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것이고 개혁 아니고 검찰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여기 제가 한 말씀 예.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고요. 아, 생각이 전혀 달라요. 형식적으로 수사 개시권이 삭제된 건 맞는데 수사 개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검사들이 어떻게요? 고발 사주하면 됩니다. 아, 고발 사주 진짜 수사 개시를- 내가 피해자잖아. 수사 개시를 인지 수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제 수사하고 싶어, 제 털고 싶어. 그러면 야 규현아 고발장 하나 중수처에 넣어라.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무시하는데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김기현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검사들하고 특사경이 요걸 갖고 장난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난칠 가능성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검사가 금감 원장이 된 다음에 금감원 특사경을 통해서 카카오를 수사했어요. 김범수 막 소환하고 했거든요. 네. 결국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제가 반론 드릴까요? 네. 네. 네, 먼저 고발 사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고발 사주를 고소 고발장을 받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 개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공소청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요. 고소 고발장 받아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보낸 다음에 거기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소청으로 올라오면은 보안 수사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또 장난을 칠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지금 중수청이랑 공소청이 긴밀하게 협조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많이들 사항을 다 지적하죠. 중수청한테 보고하고 중수청은 검사한테 보고하도록 했어요. 검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오케이. 의지를 나타낸 자, 거예요. 요거 잠깐 정리하고 네. 갈게요. 네. 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공소청, 중수청 마치 분리해 놓은 것처럼 얘기 이제 형식적으로는 보이는데 오케이. 결국은 중수청은 공수처의 산하기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청의 수사 개시권이 없더라도 결국은 공소청의 쫄자 중수청이 다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협력 조항, 통보 조항, 그리고 이첩 요구 조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검사가 맘대로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수사 지휘권이었어요. 네. 근데 수사 지휘하지 말고 대등 관계에서 미국처럼 검사랑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면서 협력하면서 협력 의무. 수사를 해라. 네. 이게 지금 미국식으로 가자는 거고 수사 기소 분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의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건가요? 협력 의무와 또 통보, 다시 말해 그 지휘 관계, 네. 상하 관계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독일 검사들이나 미국 검사들이나 직접 수사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기는 해요. 우리보다 훨씬 적게 하는데 뭐 우리에 비하면 거의 안 하는 거니까 네. 잘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독일 검사 같은 경우에 수사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의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수사라는 것은 일종의 공장으로 치면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생산자죠. 그리고 검사는 경찰이 만들어놓은 물건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유죄이니까 유죄를 선고해 그렇죠. 주십시오라고 하는 판매, 영업사원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찰은 뭐 귀찮게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그냥 만들어 준 대로 갖다가 써라고 하는 게 좀 강해지고 판매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시시콜콜 내가 물건 팔려면 요거 요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래야 된다니까 왜 공장에서 그 내 말 안 들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산자와 영업사원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그 기업의 물건도 잘 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필연적으로 수사 협력이라는 의무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안 수사권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지만 잠깐 끌어다가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네.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라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안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거를 경찰에다가 요구를 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조언하고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갖고 굳이 다 끝나고 경찰 단계 이후에 보안 수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네네. 네, 그렇게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말씀을 하세요. 네, 많이 근데 들었어요. 앞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또 이번에는 그래서 협력 조항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 협력 조항 이용해 가지고 고발 사주하고 사실상 위에서 의견 제시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하면서 지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 이거 악법이다 독소 아니, 조항이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저는 뭐 제가 많이 다뤘으니까 예. 협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 지휘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수사를 시작할 때도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보해야 되고 입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고 좋습니다. 예. 그것이 협력이랑은 다르다. 그건 한 지휘 말씀- 관계 한 아니냐 뭐 이런 한 얘기를 말씀만 하던데. 드리면은 김기현 변호사님은 이 법의 취지대로 법을 잘 지키면서 활용을 하면 그럴 보장만 있으면 100% 동의합니다. 네. 검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멍을 찾아내서 조작까지도 하는 게 검사라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대체 있는 거냐 이 법안에 그 말씀하신 빈틈이 있느냐, 없느냐. 협의가 아니라 둘이 같이 짜고 또 사건을 만드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 이 법안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없잖아. 쪽은. 없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생산적 토론. 자, 좋다. 이 나쁘지 얘기를 않아. 하면은- 지금까지는 나쁘지 네, 않아. 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 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가 있어? 못 믿죠. 검사들이 지금까지 그런 악행을 벌여왔던 그 원천이 뭡니까? 권력이 세기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권력이 세니까 맞습니다. 그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처럼 좀 약간 경찰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힘을 빼자. 네.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휘권도 없애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을 뺀 조항인데 여전히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완벽한 더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힘이 세지는 쪽이 어디예요?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경찰이거든요. 그럼 경찰은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는 건데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계속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박상용 수사관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요. 경찰이나 박상용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공소청에서 이 새끼 봐라 엉망진창으로 해놨네. 취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그 통제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 건 통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네. 검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는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잠깐만. 요거 좀 분리해서 가야 돼. 자꾸 그러면 박상용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리고- 있어. 아니 잠깐만. 박상용이라는 경찰이 있어. 사람들 불러가지고 연어 먹이고 술 술 먹이고. 파티하고 막 말 맞추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검찰에 공소청에 넘겼어. 공소청에 이 새끼 이거 개판으로 해놨네. 이거 기소 안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름 장치가 있지 않느냐는 그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네. 이 부분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오케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권력이 너무 센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어떠한 권력기관이나 이런 데에도 권한을 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지. 감시 견제 기능이 잘 살아있는 그런 걸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맞아요. 하셨던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악행을 그렇게 벌여왔던 핵심 원천이 되는 권력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수사 개시권인데 6대 범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최초의 수사 개시권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더 중요해요. 관련 범죄에 대한 별건 수사 개시권 이거거든요. 그래서 6대 범죄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관련 범죄 A, B, C로 계속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가 맞아요. 막 대북 송금으로 가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요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완벽하게 삭제가 지금 됐다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정상적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장인수 기자님도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안도 그렇고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대로 하지 말고 뭐 법사위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라거나 뭐 저렇게 해라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안들을 다 망라해 봐도요. 이거는 잘 돌아갈 건데 물론 부작용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지만 전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일 것. 이게 전제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 하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렇게 개혁을 해놓으면 정부 아니든 다른 어떤 아니든 잘 굴러갑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죠. 윤석열 근데 때.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윤석열 같은 놈이 들어와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대통령을 해도 예. 안전한 그렇지. 그런 개혁안을 우리는 원한다. 맞아요. 라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죠. 죄송합니다만은 네. 그런 개혁안은 없어요. 없다고요? 현존하지 않고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법사위안이나 뭐 그런 거에 할아버지 같은 안이 와도 아니 수사하고 기소 안 돼요. 분리하면 되잖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어. 네.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요. 네. 검찰만 장악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네. 경찰, 중수청, 심지어 공수처 거기도 이제 검사 임명하고 막 연장을 하니까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을 다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이에요. 네. 다시 집권을 했어요. 네. 상상하기 싫지만 네. 검찰 우리가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냥 아주 강하게. 윤석열인데 다시 집권했어. 검찰 해가지고 다시 정치 수사 한번 벌려볼까 했는데 없어 검찰이. 수사 기소 다 분리됐어. 아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 없고. 아니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내 딴에 잠깐 정리를 네. 할게요. 만약 윤석열이야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 그러면은 경찰도 만져야 돼. 그 일선 수사관 다. 네. 검찰도 다 만져야 돼.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사 기소를 한 곳에서 다 한다. 그러면 하나 기만빵만 만지면은 해결이 돼.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윤석열이 와도 쉽지 않죠. 아니, 상대적으로 그걸- 덜하다는 거지. 네, 쉽지 상대적으로 않지. 덜한 건데 근데 윤석열이면은 그냥 경찰이나 중수청을 시켜가지고 수사 개시하고 별건 수사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또 공소청도 그리고 만져야 되잖아. 그게 제일 쉽지가 쉬운 않아. 거는 야 공소청 오케이. 저는 검찰 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이제 검찰청이 아니라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건 뭐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은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 얘기.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되죠.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그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들까를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회. 이러고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이거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 될까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 그럼 물론 보고는 봤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주의 입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개혁의 종착역은 단 하나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껏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을 목격해왔습니다. 제도의 변화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본질은 명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고 사법정의가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방패가 되도록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이죠. 검찰 스스로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하는 것.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누는 건강한 토론과 공유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